연산군. 이름만 들어도 폭군이라는 단어가 바로 떠오르죠? 아마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일 겁니다. 근데 이 광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냥 한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만든 시대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의 가장 빛나는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태평성대라고 불리는 황금기에서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 바로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유교 군주 하면 딱 떠오르는 뭐랄까 교과서 같은 왕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황금기가 역사상 최악의 괴물을 낳았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 볼 겁니다. 완벽한 왕의 역설, 그리고 황금시대의 균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던 바로 그곳, 성종의 시대로 한번 가보시죠. 성종하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업적이 바로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을 완성한 거잖아요. 이걸로 조선은 정말 체계적인 법치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 비극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아이러니하게도 왕을 견제하는 신하들의 힘, 그러니까 신권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준 거예요. 왕권과 신권, 이 둘이 구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성종시대가 가진 역설이에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 오히려 나중에 등장할 강한 왕과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신하 집단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균형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옵니다.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였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비극의 씨앗입니다. 왕비의 몰락. 연산군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그 이름, 바로 비운의 어머니 패비윤 씨 이야기입니다. 패비윤 씨, 원래는 평범한 후궁이었어요. 그런데 성종의 눈에 띄어서 그야말로 신데렐라처럼 왕비 자리까지 올랐죠. 근데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엔 경쟁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종의 부인이 무려 12명이었거든요. 결국 극심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윤 씨는 다른 후궁을 독살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결정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만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고 맙니다.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어요. 아니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으시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 몸에 상처를 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하물며 국모가 왕의 몸, 옥체에 흠집을 냈다? 이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의 반역에 가까운 대역죄였던 겁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패비가 돼서 궁에서 쫓겨나는 걸로 마무리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녀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다음 왕이 될 세자요. 신하들은 덜컥 겁이 난 겁니다. 나중에 저 세자가 왕이 되면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결국 시어머니였던 인수대비와 신하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성종은 1482년에 정말 비정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자신의 아내이자 세자의 친어머니에게 사약을 보내 죽게 한 거죠. 그때 연산군의 나이가 고작 7살이었습니다. 7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말이죠. 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어떤 괴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을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드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폭군의 10년 비밀. 아마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서 연산군 하면 그거지 하고 알고 계신 이야기가 있을 텐데 오늘 그 신화와 진짜 진실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이 장면 기억나시죠? 연산군이 어머니가 사약 받을 때 입었던 피 묻은 적삼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여서 피해 복수국을 시작하는 아주 극적인 그 장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면요? 네, 맞습니다. 조선 최고의 공식 역사 기록, 바로 조선왕조실록. 여기엔 그 피 묻은 옷 이야기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후대에 극적인 효과를 위해 만들어낸 완벽한 소설이었던 거죠. 그럼 진짜 진실은 뭐냐? 사실 이게 훨씬 더 소름 돋습니다. 연산군은요, 왕이 되자마자 즉위 1년 차에 이미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아버지 성종의 묘지명을 검토하다가 자기 외할아버지 이름을 발견하고 어머니 죽음의 전말을 전부 파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려 10년 동안 이 모든 사실을 가슴에 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심지어 꽤 유능한 왕인 척 연기를 했던 겁니다.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요. 실록에도 딱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왕이 비로소 윤 씨가 폐사된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아니하였다. 진실을 안 그날 충격으로 밥도 못 먹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무려 1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냅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그냥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그런 폭군이 아니에요. 아주 차갑고 인내심 강하게 먹잇감을 누리는 포식자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10년이 지났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계산된 공포. 1504년 드디어 연산군이 칼을 뽑아듭니다. 바로 피해 숙청, 갑자사화의 시작입니다. 숙청의 명분, 그 방아쇠가 된 건 제이론이라는 논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다 임금이 정치를 못해서 하늘이 내리는 경보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신하들 입장에서는 왕을 압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였죠. 근데 연산군이 이걸 정면으로 받아칩니다. 그건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다. 이렇게요. 사실상 신하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 왕과 신하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 거죠. 이때 연산군이 만든 살생부를 보면 지난 10년간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건 그냥 홧김에 벌인 딜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모함했던 후궁들, 사약을 들고 갔던 신하,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던 방관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한명회 같은 사람들까지. 관련됐다 싶은 사람은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모조리 복수의 대상이 됐습니다. 복수의 방식도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를 했고요. 더 심하게는 뼈를 갈아서 바람에 날려버리는 쇄골표풍이라는 형벌로 아예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장 끔찍했던 건 자기 이북 동생들을 시켜서 그들의 친어머니, 즉 복수의 첫 대상이었던 후궁들을 직접 때려 죽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인간으로서의 도리, 인륜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왕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거나 견제하려는 모든 세력을 아예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아주 냉혹하고 계산된 정치적 테러였던 겁니다. 공포를 무기로 완벽한 1인 독재를 완성하려 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폭군의 아이러니한 유산. 스스로 자기 왕관을 부숴버린 왕. 그 결말은 어땠을까요? 결말은 정말 역사의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이 그토록 원했던 건 뭐였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왕권이었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피해 숙청 딱 2년 만에 쿠데타, 즉 중종반정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그는 강력한 왕의 시대를 열고 싶었지만 그의 그 잔혹한 폭정이 오히려 왕은 약하고 신하가 강한 이른바 군약신강 시대를 조선 역사에 아예 못 박아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왕권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는데 오히려 미래의 모든 왕들의 힘을 스스로 깎아먹어버린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폭군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어린 시절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한 개인의 관계였을까요? 아니면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에 치명적인 모순을 품고 있었던 시스템의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괴물은 한 사람이 아니라 괴물을 필요로 했던 시대 그 자체가 만들어낸 건 아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